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일본어학과 윤승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일본 작품은요, 코킹 왁가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코킹 왁가집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노래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킹 왁가집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코킹 왁가집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코킹 왁가집은 905년에 다이고 천황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약 1100여수의 노래를 모으고 있고요. 최초의 칙찬 왁가집이라고 하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칙찬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왕의 명령으로 어떤 서적을 편찬하는 걸 칙찬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왕의 명령으로 만든 문건이 없었는데 코킹 왁가집이 일본 문학사에서 최초의 그 천황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이전에 만요슈라고 하는 8세기 중엽의 그 노래집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약 한 4,600여수를 모은 아주 대량의 노래를 모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집이 있는데요. 그 노래집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약 한 150년 후에 1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노래집인데, 이 만요슈에서는 약 4,600여 개의 노래를 어떤 배열 기준도 없이 그냥 노래를 배열을 했다면, 코킹 왁가집에서는 자연, 사랑, 이별, 애상, 잡가 등등의 약 20개의 테마별로 노래를 배열을 해서 1100여수를 주제에 맞게 배열한 엔솔리지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코킹 왁가집에서 왁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왁가는 우리 일본 고대의 정형시입니다. 중국의 한시라든지 우리나라의 시조에 해당되는 정형시 장르이고요. 그 음수율은 57577, 총 3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노래예요. 이 와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화라는 글자인데요. 이 화라고 하는 한자는 두 가지 글자가 어울려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왼쪽 글자는 벼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은 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와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이 밥을 먹는 관계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이 와를 아주 중시 여겼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였기 때문에 만약 그 내부에서 전쟁이라든지 반목이 일어난다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이 섬나라 안에 갇혀가지고 공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해서 예로부터 이 와라는 거를 아주 중시 여겼습니다. 조화, 평화, 화합, 이런 화를 갖다가 중시 여겼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글자로 한이라는 한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 할 때 그 한자죠. 일본이 스스로의 것을 표현을 할 때 이 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소고기를 뭐라고 하죠? 한우라고 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일본어는 와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 한복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와후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일본어는 우리는 일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본에서는 와쇼크라고 해서 화식이라는 글자를 쓰고요. 추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날 때 많이 먹는 황과 있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일본의 그 음식은 여러분들 화과자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어로는 와가시라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우리를 대표하는 글자가 한이라면 그 일본을 대표하는 글자는 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와까라는 거, 이 가는 이제 노래 가짜니까요. 그럼 와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일본 고유의 노래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일본 해안시대 794년부터 1192년까지 약 400년을 우리 해안시대라고 하는데요. 해안시대 9세기 중엽에 일본의 글자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에는 자신들의 고유한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왕인 박사가 한자를 전래한 이후에 모든 표현을 한자로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본인들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의 글자인 이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자신들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글자, 이 가나로 노래도 마음대로 지어서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7577, 총 31자의 이 와카라는 장르가 아주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사랑의 고백이라든지
이별의 슬픔이라든지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모든 감정을 왁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대 일본인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왁가가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왁가가 일본인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왁가를 얼마나 잘 짓는가 하는 것이 당시 교양의 척도였다고 합니다. 왁가를 아주 능숙하게 잘 짓는 사람은 이성한테도 너무너무 인기가 높았다고 하네요. 당시에도 남녀 간의 연애가 중요했었는데 연애할 때도 이 왁가로 자신들의 감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왁가를 잘 지어야지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당시에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수단이 바로 이 왁가였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많이 하시죠. 그런 SNS 같은 역할을 이 왁가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왁가를 모아놓은 아주 대표적인 정말 좋은 노래를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코킹 왁가집입니다. 코킹 하면 우리나라 한자로 고금 왁가집인데,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좋은 노래를 모두 다 모아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이고 천황이 만요슈가 만들어진 8세기 중반 이후에 아주 좋은 노래, 선백여수를 정말 베스트셀러들만 다 모아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시대의 구분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약 3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작자 미상의 시대라고 하고요. 2기는 육가선의 시대, 3기는 편자의 시대라고 하는데, 작자 미사의 시대는 이렇습니다. 우리 만요슈가 8세기 중반에 만들어지고 코킹 왁가슈가 1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약 한 150년 정도의 시간 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 같은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보존이 되어 있지만 그 옛날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노래는 좋은 걸 다 모아놨는데 이게 누구 노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래는 모았는데 작자 미상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킹 왁가집의 초반 노래들은 작자 미상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중반기는 우리 육가선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육은 여섯 육자, 가 하는 거는 노래 가자, 선은 신선 선자입니다. 그래서 6명의 노래의 신들을, 왁가를 잘 지었던 사람들을 이제 육가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왁가를 정말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린 사람들이 활약을 했던 그런 시대의 노래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기는 편자의 시대, 코킹 왁가집을 편찬했던 최신 히트곡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2기 육가선 시대라고 하면 우리 가요라고 하면 우리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 한국 가요에 가장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베스트셀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3기는 지금 히트치는 그런 노래를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코킹 왁가집의 노래 몇 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코킹 왁가집 봄에 있는 노래인데요. 키노 토모노리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당신 이외에 누구에게 보이리 이 매화꽃을, 그 빛깔도 향기도 아는 사람만 알지. 또 한 편 더 보시면요. 이거는 작자 미상 노래인데 역시 코킹 왁가집 봄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색깔보다도 향기가 뛰어나다 생각이 드네. 누구 솜에 닿았던 뜰하게 매화일까. 한 수만 더 볼까요? 이것 역시 작자 미상, 코킹 왁가집 봄에 있는 노래인데요. 다 져버려도 향기만은 남겨두어 매화꽃이여. 보고파 그리울 때 추억으로 삼을 테니. 여러분, 지금 제가 세 수의 왁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혹시 발견을 하셨나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노래 세 수 모두 이 매화를 주제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벚꽃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은 이 코킹 왁가집이 편찬되던 이 시기에는 벚꽃도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벚꽃보다 이 매화꽃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중국 문화, 당나라 문화가 최신 트렌드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국 문화도 물론 좋아를 했지만 중국 문화에 심취를 해서 모든 중국 문화를 많이 열심히 받아들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견당사라고 하는 사신을 중국에 파견을 해서요,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매화 역시 그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고요, 중국 양자강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화꽃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건 중국에서 건너온 귀중한 꽃이다. 그리고 또 매화꽃 역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벚꽃도 아주 좋아했지만 벚꽃보다 이 매화꽃을 더 중시 여기고 매화꽃을 더 사랑했던 그런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노래 여러분 보시면은 매화의 어떤 시각적 아름다움보다 후각적인 그 특징을 더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시각보다 후각이 더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후각에 되게 민감했고요. 그래서 이 매화의 시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밤에 풍기는 매화 향에 더 심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해안시대 귀족들의 취향과 아주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듯 코킹와카시는요, 특히 일본 이후의 와카집의 규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가집으로서 일본 고전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후 일본 문학 미의식 형성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코킹와카집에서 가장 중시 여겼던 장르는 바로 사계절과 사랑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를 아주 중시 여겼고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일본도 사계절 시기마다 변하는 그런 아름다움들을 이런 와카라는 장르를 통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와카는 오늘날에는 단가라는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단가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코킹와카집을 통해서 고대 일본인의 미의식, 아름다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오늘 봄의 노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봄에 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매화 노래를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미지 속에서는 봄은 어떠한 꽃으로 가득 차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각 계절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오늘 코킹와카집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